이게 이제 다중관계가 너무 많아요. 뭐 회식을 갔더니 내담자가 있다. 그죠?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1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2급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어. 있죠. 채용하는데도 그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상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상생정보통 MC 허경입니다. 오늘은 기업 상담 현장에 계시는 변시영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 기업 상담실에서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변시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업 상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조금 더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업 상담이라고 하면 이제 기업에서 그러니까 소위 직장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을 상담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 회사에 소속이 된 상담자이자 직원인가요? 그 회사의 구성원이자 또 직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소위 내부 모델의 기업 상담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이거는 외부 모델의 기업 상담사라고 해서 이를테면 EAP 업체를 통해서 상담사를 그 기업의 직원과 만날 수 있게 파견을 한다거나 아예 이제 회사의 직원과 연결된 상담센터를 만나게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조금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회사 내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 선생님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야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게 또 기업에 있는 상담사들도 그 형태가 정규직이냐 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규모나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낼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감사하다면 감사하게 지금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건이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써주신 책이 있으시더라고요. 책 소개 잠깐 하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네요. 네, 그 선배가 들려주는 기업 상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가 조금 책을 냈었어요. 기업에서 상담자로 일하고 있는 수 자체도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주로 저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서적들이 다 이제 이론 서적이나 외국 서적들이었어요. 그게 이제 잘 해소가 안 돼가지고 너무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닥뜨릴 수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좀 달아서 책으로 한번 내봤거든요. 저는 기업 상담이라고 하면 사원증 걸고 엄청 이렇게 커리어 우먼처럼 이렇게 다니는 이렇게 환상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대비해야 될 부분들, 주의해야 할 부분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환상이 저 보면서 깨지신 거 아니시죠? 아유, 더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혹시 기업 상담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제가 수련하던 센터에 기업 컨설팅 회사에서 약간 오퍼가 왔었어요. 이제 누구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 직장인들 대상의 교육 과정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조직 문화 관련한 어떤 활동들을 하는데 조금 심리적인 자문을 제공한다거나 저는 원래 좀 직장인들의 삶에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우리가 너무 일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짧으면 좋겠지만 일터가 자신한테 얼마나 맞고 행복한 곳인가가 상당히 개인의 삶에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를 제가 20대 때 직장 생활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은 좀 지속적으로 있었던 데다가 시기도 좀 있었어요. 왜 심리학 배우신 분들 막 마케팅에도 가고 막 영화판에도 가고 막 되게 활용도가 높잖아요. 심리 상담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컨설턴트로 한 4년 몇 년을 일을 하다가 그래도 저는 어차피 심리 상담사는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다 이런 게 좀 있었어서 다시 좀 기회가 됐을 때 기업으로 좀 필드로 옮기게 됐고 그 사이에 근데 제가 상담자로서 좀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끈은 좀 놓지 않았었어요. 뭐 이를테면 자살 예방 사이버 위원 이런 걸로 계속 사이버 상담도 했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자원 상담으로 주말에도 상담을 하고 이런 식의 좀 커리어는 좀 계속 쌓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궁금했는데요. 9시부터 6시까지 컨설팅 회사에 출근을 하셨을 거잖아요. 6시까지만 했을까요? 어, 네, 그러니까. 야근도 하고 그랬죠. 네, 그런 스케줄에 상담을 병행한다는 게 저는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못했을 것도 같고. 네.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고서는 좀 상담자로 제가 이 감을 잃는 거에 대한 좀 불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 캐리어가 많이 도움이 됐고, 제가 이 기업에서 우리가 쓸만한 상담자라고 채용하는데도 되게 매력적인 컨텐츠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혹시 상담사로서의 커리어는 어떻게 쌓아오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09년도에 이제 졸업과 더불어서 2급 자격을 땄고요. 컨설팅 회사로 근무를 한 4년? 그리고 나서 지금 회사에 2012년, 13년도부터니까 지금 한 10여 년 이제 된 것 같고, 그 사이에 상담심리학 박사를 취득했고, 상담심리사 1급을 취득을 했어요. 공고들을 보면요. 심리상담사 1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2급도 들어갈 수 있나요? 네, 들어갈 수 어. 있죠. 심리 상담사들이 우리가 많이 배출이 되잖아요. 기업들이 1급을 더 선호하는데도 물론 있지만 늘 일이라는 게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1급을 채용한다라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맞아서 모집이 안 될 경우에는 2급의 분들도 당연히 살펴보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1, 2급 구분 없이 채용하는 것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실 거는 같은데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어떤 상담자를 원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내가 1급은 아니어도 이런 걸로 커버가 된다는 걸 준비할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얘를 내가 뽑아서 상담자로서 얼마나 뽑아먹을 수 있는가에 매력이 있는가. 네, 그거를 주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의 매력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외모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고. 아니, 너무 납득이 되는 아니요. 그거보다는 근데 제가 아까 잠깐 제 이력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왜 그 사이버라도 상담이라도 계속 하자 이러면서 이제 자살 예방 사이버 상담 일을 했었잖아요. 그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상담실을 운영하는 기본 목적 자체가 사실은 기업의 어떤 이윤을 달성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 이를테면 그게 어떤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 예를 들어 직장 동료인 누군가가 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면 그 부서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클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활동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또 제가 컨설턴트로 일을 하면서 기업의 생리를 좀 알고 있었다는 점도 기업에서는 좀 매력적이 없겠죠? 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 상담이 다른 학교나 다른 상담에 비해서 어떤 특별성이 있을까요? 어쨌든 기업에서는 이게 먹고 사는 곳이라는 그런 필드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밀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전문성. 그러니까 일단 상담을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오시기 때문에 오시게끔 해야 되는 여러 활동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주로 강의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 강의 아니면 뭐 명상, 뭐 스트레스 해소, 아니면 이제 가족, 좀 간접적으로 도움받으실 수 있는 가족,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기획하고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유인책들을 계속 좀 마련을 해야 약간 미끼 같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발로 상담실로 오시게끔 기다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는 확실히 또 젊은 층으로 갈수록 이런 심리 상담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오시기도 하지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40대 이상의 중년이 넘어가면 이게 좀 자기 개방성에 좀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 되게 회사에서는 중요하잖아요. 이제 또 선배가 되고 상사가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잘 해주셔야 아래 부하 직원들이 잘 지내잖아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상담 세팅이 있나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상담 세팅은 기업 상담의 이제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다중관계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제 내담자가 우리 선생님이었다.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실에 어떤 이런 교육과정 좀 개발해 주세요. 심리 컨텐츠로 이렇게 해서 담당자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떡하죠? 못해요. 네,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좋죠. 원칙적으로는 상담실의 규모가 되면 리퍼해서 그분이 그 회의에 들어가게 하고 저랑 선생님은 상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내담자들을 쳐내기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닐 수가 있죠. A라는 사람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상담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뭐 그 다음 주에 상담을 신청해 오신 분의 부서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분이 A. 그럼 이럴 경우에는 명백한 다중관계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 터득한 것 중에 하나는 초반에 구조화를 훨씬 더 탄탄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종결할 때도 우리는 다른 장면에서 만날 수도 있다. 인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분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미 그런 거라는 거를 오히려 상담자의 우려보다 더 알고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러면 이제 저의 전문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가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가. 그 상사의 얘기와 우리 선생님의 얘기를 제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가에 저의 과제로 돌아오기 때문에 뭐 이제 슈퍼비전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전문가스럽게 해야죠. 대기업에 소속되어 계시니까 네. 그 대기업에 다니시는 직원분들과 좀 동일한 대우와 동일한 직급, 직책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 건가요? 네,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자이긴 하지만 또 직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너무 두드러지는 역차별을 하는 것도 이제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대체로는 감사하게 비슷하게 다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안정적이죠. 반면에 직장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상담자 역시 전문가라고 예외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상담도 하고 막 강의도 하고 일도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 사장님께서 저를 너 A, B, C, D 중에 D야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소위 마상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똑같잖아요. 승진에서 누락됐을 때 그 현타. 네.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직장 내에 속한 상담자는 그 직장에 있는 구성원들의 하나다. 나는 이런 대우 받으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이런 장면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나 역시 오히려 직장인의 삶을 내가 더 잘 이해하는 나도 직장인. 이라는 측면으로 좀 소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얼마나 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그것이 전문성을 발휘하는 상담과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직원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약간의 비애 같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처리를 하시는 편이세요? 근데 이제 저는 감사하게도 이게 동료 상담자들이 좀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고충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는 서로 좀 든든하기도 하잖아요. 회사 욕하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뭐 이런 거에 힘으로 또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기업에 먼저 이 길을 가셨던 선배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의 조언들이나 어떻게 이럴 때는 이렇게 해결해야 될지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궁극적으로 제가 여기서 뭐 과장으로 있으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사라고 하는 전문성을 가장 이제 우선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있는 게 가장 내가 마음에 드는가 이런 걸 그냥 계속 찾고 유지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기업 상담자로서의 삶의 만족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전 감사하게도 되게 다양한 내담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뭐 임직원 가족이라고 치면 막 청소년부터 어머니 아버지까지도 저희가 만나기도 하고 직원들도 막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담자로서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기업에서 상담실을 운영한다는 건 그만큼의 자본과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니까 많은 것들을 펼칠 수 있어요. 명분만 있으면. 또 거기다가 현실적으로는 일단 저에게 후배들한테 소고기 사줄 수 있는 오늘 1년에 한 번이겠지만 오늘 끝나고 소고기 먹으러 가나요? 아우 원하시면 사드려야죠.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좀
있으면 더 좋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감사하게. 워낙 심리상담사도 처우가 이제 열악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그래도 제가 진짜 감사하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들게 할 정도로 그래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상담 전후로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많이 늙어가고 있어서 저의 몸을 많이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의 컨디션이 대단히 상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를 이제 발견하는 중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하드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집중력이 오전이 더 좋아서 오전에 상담을 배치해서 만나려고 한다거나 최소한 5분 전에는 손도 좀 정갈하게 씻고 오고 네, 그리고 호흡도 좀 가다듬고 자세도 좀 스트레칭 하면서 약간 만날 그분의 일주일도 상상해보고 이렇게 저를 좀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좀 루틴이라면 루틴인 것 같아요. 네. 상담자로서 그 상담을 온전히 내 남자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조금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하고 계실 거예요.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은 기업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풍부한 경험들을 현실적인 조언으로 바꿔주신 변시영 상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촬영해보니 어떠셨나요? 눈 밝히면서 들어주시니까 저도 좀 신나게 얘기했던 것 같아서 조금이라도 유용했으면 좋겠다. 혹시 제가 좀 과한 게 있었으면 그냥 너그러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지금 네. 뒤늦게 드네요. 네.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려는 마음에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도 생생한 상담 현장의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하셨나요? 구독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당장 스마트폰을 열어서 있다가 구독하겠습니다.